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고조선 공부했었죠? 생각나는 거 다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구당검 좋아요. 8개의 법 중에 3개의 법이 전해져 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생활 모습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3가지의 문화유산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지도에 고조선의 범위를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이 3가지까지 기억이 나실까요? 맞아요. 톡이 있었는데 미송리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이 있었고요. 비파형 동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고조선의 범위까지 짐작을 했는데 고조선의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문화유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또 생활 모습을 추측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14쪽, 그리고 15쪽, 16쪽, 17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쪽 펴주세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뭐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 있었어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집니다. 어쩌다가 고조선이 없어졌을까요?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거겠죠? 없어졌을 거예요. 봅시다. 한의 침입. 한은 중국에 세워진 나라래요. 그러니까 중국에 세워진 어느 나라 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한 이후, 자, 여러분 인상적이거나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문장에는 우리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고조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들이 이제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여러 국가들을 모두 알 수도 없고요. 기록으로 전해져 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서 이제 국가의 체제를 강력하게 이렇게 만든 나라만 전해져 오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왕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 보시면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백제는 이런 식으로, 신라는 이런 식으로, 어머나, 가야가 있네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하는데요. 더 우리가 깊이 역사를 공부하면 사실 가야까지 넣어서 사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훑는다고 했었죠, 역사를.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가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야도 있었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졌는데 각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고 언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과서 앞쪽으로 넘겨서 여기 10페이지 보시면요. 고조선 건국은 기원 전이고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되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연도는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신라부터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 백제가 건국이 되었구나.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순서대로 건국이 되었는데 자, 우리 연예인들도 전성기가 있잖아요. 또 사람은 사람마다 전성기 가장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하고 내가 활약할 때 활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가 전성기인데요. 각 나라들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건국된 신라는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 가장 나중에 건국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습니다. 반대예요. 자, 그래서 백제부터 이런 식으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14페이지에는 백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전성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는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아,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 자, 여기서 한강은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마구마구 치고 싶어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마구마구 치고 싶습니다. 자, 서울에 한강이 있죠. 지금도 아름답게 잘 흐르고 있는 한강. 자, 이 한강은요,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땅도 좋아서 거기에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훌륭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고조선이 세워질 때 비, 바람, 구름을 그렇게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왔다는 건 농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전성기는 농업과 관련이 된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농업이 많이 잘 됐을 때 그 나라가 전성기인데 농업이 잘 되려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그 나라가 농사가 잘 되는 전성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한강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했죠? 자,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위례성 서울 나와 있네요. 자, 서울 부분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백제의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한테 이 한강을 뺏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그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도 잘 짓고 해서 또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하지만 또 전성기는 항상 끝나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자, 이제 신라가 와서 고구려의 그 한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으니까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한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한강을 차지하는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한강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항상 그 시기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전성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한강 지역의 나라를 세워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좋은 터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까지 공격을 해서 북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도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백제가 이렇게 북쪽으로도 진출을 하고요. 위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중국과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의 일본 땅인 외와도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백제의 전성기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위로도 땅을 넓히죠. 지금 이렇게 위로도 그리고 아래로도 땅을 넓혀 갑니다. 근데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강 지역에 이제 나라의 터를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땅을 넓히고
또 중국과도 교류하고 이렇게 일본과도 교류를 하는 모습. 그때는 이제 중국 왕조 그리고 외와 교류를 하는 모습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 그리고 위아래로 땅을 넓히고 이렇게 교류하는 백제의 모습. 그거는 이제 4세기 근초고구 왕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고구려. 고구려는요, 주몽이 부여를 떠나, 부여는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를 떠나 이렇게 내려와서 졸본에 세운 나라래요. 졸본 어디 있어요? 지금 지도상에 여기가 졸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몽이 졸본에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는 바로 좀 옆인 여기 국내성 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합니다. 자, 정복하려면 어디를 정복해야 돼요? 좋은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북쪽은요, 산이 많고 추워서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한들 그렇게 효율적인 땅은 아니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차지해야 돼. 서울, 한강 쪽을. 자, 그래서 꾸준히, 계속 꾸준히,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정복 활동을 하네요. 위로도 굉장히 넓게, 와, 여기, 요동지방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래로도 점점 내려옵니다. 자, 광개토 대왕 때 서쪽으로는 요동지역 차지했고요. 남쪽으로는 드디어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이쪽으로 확장을 해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위쪽보다는 아래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을 중심으로 정복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항상 수도의 왕이 있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서 남쪽으로 더 정복 활동을 펼치는 거죠. 지금 볼까요? 자, 이후에 이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데요.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워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했네요. 이렇게 광개토 대왕 릉비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정복 활동을 하셨어 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디로 수도를 옮겼어요?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평양성까지 내려왔어요. 자, 평양성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계속 정복 활동을 펼쳤어요. 그 업적은 광개토 대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고 광개토 대왕 릉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강 지역까지 차지했는데 더 남쪽으로 더 정복하고 싶어서 수도까지 옮겼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구려는 우리 백제 다음으로 전성기를 맞았는데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좋은 땅, 한강 지역에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했어요. 위로도 하고 지금 옆으로도 요동지방까지 하고 이렇게도 하고 계속 한강 지역도 차지하고 계속 이렇게 정복 활동을 했죠. 아주 광범위하게 정복 활동을 했고 그것이 나와 있는 게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광개토 장수왕 아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업적을 남기셨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워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장수왕은요. 수도를 이 밑에 있는 평양성으로 수도를 중심 지역을 이렇게 수도까지 옮기고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남쪽으로 영역을 더 확장합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고구려의 전성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신라 봅시다. 신라는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는데요. 마지막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거든요.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해서 하나의 통일신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통일신라를 만들기의 전 과정인
자, 신라의 전성기를 봅시다. 5세기 초 고구려죠. 고구려가 힘이 셀 때 신라는 고구려를 이제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자꾸 고구려가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 오니까 아까 평양성으로까지 도읍을 옮기고 수도를 옮기고 계속 남쪽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백제와 손을 잡고 여기 밑줄 자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맞섰었대요. 너무 고구려가 너무 강력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신라랑 백제가 한 팀이 되어서 고구려를 맞섰나 봐요. 자, 그리고 6세기에 이르러 버풍왕 때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 우리 아까 가야 얘기했었죠? 이 가야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세력을 넓혔어요. 그 뒤로 이제 진흥왕이 버풍왕에 이어서 진흥왕이 백제 연합군과 함께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백제랑 힘을 합쳐서 여기를 빼앗아 버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랑 신라가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또 벌여서 신라가 이겨서 신라가 여기 한강 유역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버풍왕 때 좀 힘을 약하게 만들었던 이 가야를 완전하게 진흥왕 때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업적을 항상 어디에 남기죠? 릉비가 있었죠. 광개토 대왕 릉비처럼 지금 신라도 릉비가 있어요. 볼까요? 이 릉비는 진흥왕 순습이네요. 진흥왕 때 우리 여기 진흥왕 때 굉장히 많은 영토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운영 신라 진흥왕 순수비죠. 진흥왕 순수비는 총 4개가 있거든요.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 그리고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 이렇게 가서 또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 남쪽으로는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것을 알리기 위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네, 이렇게 신라의 영토 경계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진흥왕의 업적을 기리는 4개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백제, 고구려, 신라의 생겨나는 그 건국 과정과 전성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백제. 자, 백제는요. 자, 교과서 보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자, 백제는 전성기가 바로 처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좋은 땅인 한강을 기점으로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제는 그렇죠. 근초고왕 때 어떤 왕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위, 아래로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교류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고구려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땅을 막 사방군데로 다 넓혔어요.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게 나와 있고 자, 이제 이어서 장수왕은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서 남쪽으로 더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그리고 그것을 이은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끄신 왕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신라 정리를 안 했군요. 네, 신라를 보시면요. 신라는 맨 처음에는 고구려가 너무 무섭게 내려오니까 백제랑 힘을 합쳐서 이렇게 고구려를 밀어내고 그리고 백제와 힘을 합쳐서 한강을 드디어 차지한 거예요. 한강. 자, 근데 이 한강을 두고 또 백제랑 싸워야겠죠? 백제랑 같이 고구려 걸 뺏었으니까. 자, 그래서 백제랑 싸워서 이겨서 드디어 이 한강을 차지했고 그리고 버풍왕, 진흥왕 때 나라를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서 굉장히 이런 모습으로 길게 확장을 했는데요. 각 여기에 진흥왕 순수비로 그 영역을 알려줬다. 약간 자랑하는 거죠. 영역의 경계를 진흥왕 순수비로 나타내었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항상 그 전성기 때는 영토 확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영토? 좋은 영토,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전성기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그림들을 볼게요. 교과서 17쪽이에요. 자,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 삼국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고구려에 있는 무용청, 어떤 무덤이거든요.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무덤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 사람이 이렇게 검은고를 하고 있네. 근데 이 검은고는 바로 중국의 칠연금이라는 악기를 보고 만들었대요. 이걸 통해서 지금 무덤에 이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무엇과 비슷해. 고구려가 중국이랑 교류를 했나 보다라고 또 역사는 추측하는 거죠. 추측. 그 다음, 자, 경주의 황남대총. 자, 여러분, 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무덤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덤의 주인을 안다면 그때는 릉이라고 해요. 릉, 무령왕 릉처럼 왕의 이름을 알거나 그 사람이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면 릉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이름 모를 어떤 누군가의 무덤에서 나온 유리 제품들인데 우리 삼국시대의 유리는 바로 저기 서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기에 서양에서 이런 물건들이 생산이 됐거든요. 유리 물건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신라가 또는 이 삼국시대에 서양이랑도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무덤에서 나온 이런 그림이랑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고분에 있는 벽화입니다. 자, 벽화인데 고구려의 벽화와 지금 일본의 벽화를 보시면요. 어때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비슷해. 비슷한 스타일. 가까이에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 우리 여기 고구려의 유행이 저기 일본의 유행이 되고 유행하는 일본의 옷 스타일이 고구려의 옷 스타일이 되고 그만큼 서로 많이 보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유행도 주고받을 만큼 교류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볼게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생각하는 이 그림 금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교과서의 사진으로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거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생각에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똑같거든. 자, 이거는 우리나라 거고 삼국시대에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고 이거는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걸 통해서 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또는 왜 이렇게 똑같지? 이걸 통해 삼국시대에 일본과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유행도 주고받을 만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가져오거나 또는 배우거나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주거나 등등의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것을 짐작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 그리고 삼국이 이렇게 교류를 했구나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세요. 백제 한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 위아래로 영토를 넓혔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었다. 고구려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고 관계도 대항능비에 잘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은 아들 장수왕이 도읍까지 남쪽으로 옮기면서 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때 신라는 이제 백제랑 같이 고구려에 맞서 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키워서 백제랑 같이 고구려가의 한강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백제랑도 싸워서 그 이제 한강은 신라께 되는 거예요. 자, 한강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신라도 전성기를 맞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보면 어디까지 신라가 또 나라를 확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법흥왕, 진흥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흐름을 이해해 주세요. 그 나라의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했을 때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과정과 그 위에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